보시고. 자, 회차는 회차다. 교재는 615페이지. 응? 미발급 하지 않았어, 방금? 응?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복수 답안이에요. 그거 생각하지 마요. 자, 610, 그것까지 하면 이제 머리 아파. 많이 아파. 알죠? 서로 간에 마음 안 아프려면, 알죠? 진짜로. 알죠? 진짜야. 복수답안 인정 안 하면 제가 올바르게 가르쳤겠지. 알죠? 자, 615페이지, 거기 기한후 신고라고 있죠, 여러분들? 예, 거기에다가 회차 2개 적어주세요. 최근에도 한 번 냈었고. 615페이지에 맨 위에 기한후 신고에다가 회차 2개입니다. 자, 96회 2-1 회계부가소득입니다. 615페이지. 96회 2-1 그 다음에 101회 2-2 96회 2-1 101회 2-2 이렇게 2개고요. 자, 화면 보시죠, 여러분들. 보시면 자, 기한 후 신고는 말 그대로요. 우리가 신고를 아예 안 한 거예요. 맞죠? 아예 안 했으니까 당초에 신고 납부한 세금은 얼마일까요? 기한 후 신고는 0이에요, 0 무조건. 맞죠? 당초에 무신고했으니까 신고 납부한 세금이 0이에요. 자, 그거 기억하시고.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시면 화면 보시면 이게 이기 확정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기 확정 신고 하듯이 하시면 돼. 네, 우리가 지금 이기 확정 신고를 제가 세팅했다라는 건 얘가 기한 후 신고니까 이기 확정 신고 아예 안 한 거예요. 이렇게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기 확정 신고를 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당 신고서 날짜 세팅하고요. 그 다음 요 위에 있는 F4번 과표 명세라는 걸 클릭을 해요. 맞죠? 이 화살표가 아닙니다. 과표 명세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신고 구분에 1번 예정, 2번 확정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우리 기한 후 신고니까 4번 기한 후 과세 표준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정기 신고하듯이 하신 다음에 과세 표준 명세에 눌러서 기한 후 과세 표준으로만 돌리시고 평상시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요거는 저랑 어려운 문제 좀 하나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꽤 어려운 거 있거든요. 우리 교재 말고요. 자, 다시 기출문제집이에요. 쉬운 건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저랑은 좀 어려운 거 풀죠.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96회예요. 요때 꽤 어렵더라고요, 문제가.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384페이지입니다. 384페이지. 자, 384페이지에 문제 2번에 1번입니다. 자, 문제 2번에 1번이고요. 회사는 960번으로 돌려주세요. 960번 금강 물산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쪽에 걸쳐서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읽어볼게요, 문제. 자, 당사는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해서 5월 1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한다. 자, 밑줄입니다. 어디냐면 거기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해서 이 말이 무신고했다는 얘기죠, 당초에. 그렇죠? 하지 못해서 5월 1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한다. 밑줄 치시고.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팅하시면 되냐면 마치 일기 예정 신고하듯이 세팅하시되 아까 했던 기한 후 과세 표준으로만 돌리시면 돼요. 알죠? 그러면 그건 해당 예정 신고 때 기한 후 신고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 보죠. 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 신고 부분은 정기 신고를 선택할 거거든. 이렇게 문제 안 줘도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선택할 것을 작성하세요. 단 과세표준 명세 작성과 회계 처리는 생략할 것.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세팅부터 먼저 해볼게요. 좀 어려워요, 여기가.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오시고, 자,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자, 날짜는 일기 예정이니까 1월 1일부터 3월 30일. 일단, 요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일기 예정 신고를 해버리는 게 되잖아요. 일기 예정 신고를 아예 못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12시 방향에 과표 명세를 클릭을 해주시고 신고 구분은 우리 기한 후 신고하는 거죠. 예정 신고하는 게 아니라. 됐죠? 그래서 얘를 4번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됐죠? 그럼 이제 평상시대로 여러분들이 입력하듯이 하시면 되는 여기다가 기한 후 신고하는 거니까 기한 후. 됐죠? 자, 그러면 자료 1번 매출 관련 자료 볼게요. 자, 보면은요. 자, 첫 번째 점에 매출 관련 자료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대요. 짜증나, 갑자기. 자, 포함된 금액이며 영세율 매출과 면세 매출은 없대요. 자, 그 두 번째 점 보죠. 자,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이 5억 5천인데 이게 부가가치세 포함이잖아요. 포함이니까 얘는 우리가 5억이 공급가액이고 5천만 원이 세액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얘는 일단 몇 번에 입력하면 되고 두 번째 점 통해서.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이니까. 그렇죠? 평상시대로 1번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1번. 여기에다 조심하시게 5억만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5억. 자, 이제 문제는 세 번째 점의 별표입니다. 세 번째 점의 별표. 이거 잘 내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세금 계산서하고 세금 계산서 아닌 것하고 중복되면 뭐가 우선일까요? 세금 계산서가 다 우선이에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 예. 자, 보죠. 밑줄 좀. 전부 다 세 번째 점, 매출의 세 번째 점. 자, 신용카드 발급 금액이 330만 원 있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 110만 원이 포함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당초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공급가액만 할게요. 공급가액 100만 원의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줬어요. 근데 상대방이 카드로 결제하다 보니까 신용카드 전표를 내가 얼마를 끊어줬냐면 100만 원을 끊어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나머지 200만 원을 리얼 신용카드만 끊어준 거고. 알죠? 그럼 이 말은 뭐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 이 110만 원이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점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당초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에 요 신용카드 발급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신용카드에다가 여러분들이 300만 원을 입력해 버리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 매출은 두 번째 점에서 한번 이 100만 원 있잖아요. 요 100만 원은 두 번째 점에서 한 번, 세 번째 점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입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두 번 과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럼 당연히 중복되면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요 신용카드 발급 금액에서 110만 원 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문제 잘 냅니다. 그래서 얘를 220만 원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공급가액만 추리면 200만 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항상 두 개가 중복되면 세금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가. 자, 그리고 네 번째 점에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이 220만 원이래요. 아시지만 우리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같이 입력하죠? 그렇죠? 그러면 합치면 440만 원인데 우리가 부가가치세 포함된 숫자니까 400만 원 넣어주셔야 되겠죠? 몇 번에다가? 우리가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은 몇 번 입력해요? 먼저 3번에 입력하죠, 여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분, 과세. 그죠? 여기에다가는 400만 넣으셔야지 500 잡으시면 큰일 나요. 400 맞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매출 자료의 마지막 점도 별표입니다. 자, 보죠. 자, 밑줄 좀 20X1년 2월 15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 채권의 밑줄 치시고 자, 165만 원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색 공제가 가능하죠? 대손색 공제 얼마 가능해요? 세액 공제 얼마? 그것도 15만 원이고 15만 원 조심하셔야 돼. 세액은 15만 원일 거예요. 이거 넣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조심하실 게 우리 대손색 공제는 여러분들 혹시 세무 2급 때 대손색 공제 언제 돼요? 그죠? 확정신고 때 돼요. 대손색 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가능해요. 근데 지금 우리 확정신고하는 거예요? 예정신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정신고하니까 안 돼요. 그렇죠. 요때 많이 틀렸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세법을 정말 꼼꼼하게 냅니다. 세무일급. 좋게 말하면 꼼꼼하게. 나쁘게 말하면 지읒 같게. 조심. 그래서 얘 입력하시면 클람. 됐죠? 입력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면 마이너스 15만 원 잡으시면 되겠죠? 납부할세에서 까니까 마이너스 15만 원. 자, 그 다음 매입 자료도 아까 했던 그 개념이에요. 세금 계산서 받은 건 공제, 불공제 다 넣고 세금 계산서 아닌 건 공제되는 것만 넣는다. 그걸 응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자료 2번 보죠. 매입 관련 자료. 자, 보니까요. 자, 첫 번째 점에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한 일반 매입액이 공급가액이 이 매입이니까 공급가액은 매입가액입니다. 매입가액이 3억 5천, 세액이 3,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신용카드 일반 매입 금액이 2,100만 원, 세액 210만 원이에요. 근데 주의하실 건 세 번째 점이에요. 별표. 자, 세 번째 점의 별표 뭐냐? 밑줄. 매입세액 불공제분인데 위에 일반 매입액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 번째 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점하고 두 번째 점의 연결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공제, 불공제 안 가려요. 안 가리고 일단 넣어요, 무조건. 하지만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공제가 되는 것만 넣는다라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읽어볼게요. 세 번째 점이요. 보면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받은 게 500만 원, 50만 원이래요. 그럼 해석하면 이 말이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가 우리가 수치분이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 어떻게 줘야 되나?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 3억 5천하고 3,500만 원 이렇게 있죠. 그죠? 일단 100만 원 뛸게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불공제 먼저 줬죠? 불공제가 되는 게 500만 원과 50만 원이고, 그럼 나머지가 공제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3억 4,5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3억, 아니, 3,450만 원은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볼게요.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 보면은, 신용카드 두 번째 짝대기예요. 세 번째 점에 두 번째 짝대기 보면, 신용카드 수취분 중에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금액이 100만 원, 세액이 10만 원 있대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점에 신용카드의 공급가액이 2,100만 원, 세액이 210만 원이었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준 게 불공제가 금액이 100만 원, 세액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공제분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해석되시겠어요? 공제분. 얘가 그러면 2천만 원, 세액은 2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네,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럼 질문. 그럼 우리가 세금 계산서 쪽에 입력할 건 공제분만 입력해요? 아니면 다 입력해요? 그렇죠. 세금 계산서 쪽은 수취분이니까 다 요거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알죠? 하지만 우리가 신용카드는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이니까 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2천만 원과 200만 원 넣어야지 2,100만 원과 210만 원 넣으시면 큰일 나요. 그렇죠? 요게 중요. 맞죠? 근데 대신에 불순물이 세금 계산서 껴있으니까 다시 불공제 세금 계산서 한 번 더 드러내는 거고요. 요게 좀 많이 중요해요. 자, 그럼 우리 세금 계산서 수취한 일반 매입액은 몇 번에 집어넣으면 될까요? 세금 계산서 수취한 일반 매입액. 그렇죠? 10번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10번에 여기 세금 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액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다가 3억 5천. 그다음에 세액은 3,500.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되는 불순물 500만 원과 50만 원 있잖아요. 그죠? 드러내야죠, 여러분들. 어디서 드러내냐면 여기 16번. 그죠? 여기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 세금 계산서. 그죠? 자, 여기 클릭하면은 자, 별도 연금 없으면 우리는 전액 불공제 쪽이에요. 왜냐? 요 16번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 한시 방향에 명세서가 있거든요. 16번 여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전액 불공제가 50번이고 겸용사업자의 일부 불공제가 51번이에요. 별도 연금 없으면 전액 불공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0번에다가 500만 원과 다시 50만 원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되셨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은 건 일단 수취분에 넣고 불공제 되는 건 불순물이니까 16번에서 다시 한번 입력해서 드러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공제되는 것만 넣어요. 14번 쪽에다가. 그죠? 그럼 14번 클릭하고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14번도 명세서가 오른쪽 한 5시 방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도 5시, 항상 명세서가 오른쪽에 뜨는 건 오른쪽에 입력을 해야 왼쪽에 자동 반영이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일반 매입이니까 41번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얼마? 그렇죠. 여기에다가 2천만 원과 200만 원만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공제분이니까. 그래서 2천만 원과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여기에는 불순물이 없어요. 공제만 입력했으니까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16번에서 한 번 더 입력하시면 난리 납니다. 이거. 그죠? 큰일 나.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 보겠습니다. 자, 기타 자료인데 자, 매출 매입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음이라는 뜻은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다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밑줄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 몇 프로예요? 아까 일반 과소신고는 10%입니다. 여기 있는 일반 무신고 같은 경우에 20%예요. 외워주셔야 돼요. 20%. 외우셔야 돼요.
음. 자, 미납일수는 5일로 가정하래요. 자, 그럼 해보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러분 딱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럼 당초에 내가 신고를 안 했으니까 당초에 내가 신고 납부한 세액은 0이죠. 그죠? 근데 여기. 근데 내가 지금 기한 후 신고하면 여기죠. 27번. 자, 기한 후 신고하면 1,390만 원만큼의 세금을 신고 납부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 맨 아래. 1,390만 원만큼 신고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당초에 예정 신고를 하나도 안 했죠? 자, 그러면 이 기한 후 신고는 27번 자체가 무신고, 그 다음에 납부를 늦게 한 세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당초에 신고 납부한 게 없으니까 아예. 얘도 마찬가지지만 가산세 미리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알죠? 그 미리 입력하시면 요게 틀어져 버려요, 또. 자, 해보죠, 그러면. 자, 그러면 가산세 입력해야 되니까 26번 클릭하고, 여기 가산세 개. 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신고 불성실 중에서 무신고 일반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얘랑 그다음에 납부도 뒤늦게 했죠. 5월 1일 날. 이제, 자, 그게 얼마냐? 아까 1,390만 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1,390만 원을 일단 네,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거죠. 무신고. 자, 아까 적었지만 원칙이 20%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20%니까 여기에 이제 요 가산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얘도 이름에 신고불성실이 들어가요. 신고불성실이니까 얘도 감면이 있어요. 맞죠? 감면이 있는데 지금은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니까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거죠. 그럼 몇 프로 감면? 그렇죠? 이때는 50%예요. 90% 아닙니다, 여러분들. 50%예요. 50% 감면이다라는 건 여기에 50%만 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이거 두 개 곱하면 10%예요. 10%니까 그냥 1,390만 원에 10% 곱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139만 원이 되겠네요. 139만 원.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 1,390만 원의 세액을 4월 25일까지 냈었어야 되는데 5월 1일 날 냈잖아요. 맞죠? 그럼 그달 지장 내야 되겠죠? 그 일자. 1,390만 원에다 넣고요. 납부지연에. 자, 그럼 여기 당초 납부 기한 언제까지? 1,390만 원 언제까지 신고 납부 언제까지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23년 4월 25일. 근데 신고 납부 언제 했대요? 그렇죠. 5월 1일이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2023년 5월 1일. 됐죠?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아마 미납일수는 5일로 가정함이라고 했는데 이게 저작은 미친 거예요. 맞죠? 6일인데 5일로 왜 가정을 해? 맞죠? 그래서 요거 이의제기 맞아가지고 이의제기 맞아가지고 틀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의제기 당해가지고 복수답안 인정. 6일이 뭐 5일로 가정을 왜 해? 맞죠? 어떻게든 낚시팔려고. 왜냐면 5일로 가정한다라고 하면 우리 계산해야 돼. 아까 그 만분의 2.2 곱해가지고. 사람 죽어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5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이거예요. 5일로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1,390만 원 있죠? 90만 원에다가 여기다가 미납일수가 5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5일. 5일에다가 2.2 나누기 만. 이렇게 하면 15,290원, 290원 나오고 이거 계산하는 얘기 이거 어떻게 해? 그렇죠.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렇죠. 너무한 거야 이거 문제가. 자, 이런 문제 안 낼 거예요. 더 믿으시고. 그렇죠. 자, 그러면